2026년 2월 오늘 도심의 산부인과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노인 요양병원이 들어서는 반면 바로 옆 블록에서는 평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층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라지는데 건물값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나라, 과연 이 모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구라는 근본적인 수요가 붕괴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더 이상 경제학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경제지표와 통계자료를 분석해 볼 때 출산율 하락과 집값 상승은 명백한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투자의 수단으로 변질된 부동산에 가계자산이 과도하게 쏠려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집값 정상화는 단순한 시장 조정을 넘어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2026년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인구 절벽과 부동산 시장의 괴리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앞으로 닥쳐올 자산 시장의 필연적인 변화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절대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 PIR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의 수치는 유독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부동산 불패라는 강력한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현상은 마치 멈추지 않는 음악에 맞춰 의자를 차지하려는 게임과 유사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시장을 지탱해온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 목적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해 아파트를 매입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줄 인구가 사라지는 구조 속에서 가격만 영원히 오르는 시장이 과연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유례를 찾기 힘든 한국의 부동산 급등 현상, 이것이 과연 영원불멸의 법칙일지 아니면 끝을 앞둔 거품일지 데이터를 통해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의 지난 10여 년간 주택가격 지수와 합계 출산율 추이를 겹쳐보면 충격적인 상관관계가 드러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가파르게 우상향할 때 출산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정확히 반대 방향인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쳤습니다. 통계청과 각종 경제연구소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가 가장 급격하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지표 사이에 명백한 역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이 현상은 마치 농부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농사에 써야 할 시감자까지 모두 먹어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부양하기 위해 정작 그 자산을 미래에 받아줄 수요층인 아이들이 태어날 기회 자체를 차단해버린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30대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양육비와 교육비라는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높은 주거비용은 청년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거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높은 집값이 역설적으로 이 나라를 지탱할 다음 세대를 지워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택시장의 핵심 구매층인 생산연령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시점에서 과거 데이터를 되돌아보면 기록적인 저출산 여파로 인해 신규 주택 수요를 창출할 미래 세대의 규모 자체가 구조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현재 높은 집값을 유지해줄 유효 수요가 시장에서 물리적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어달리기 경주에서 바통을 넘겨줘야 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이어달릴 다음 주자가 아예 경기장에 없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목격하는 지방대학의 폐교육이나 도심 내 어린이집이 폐업하고 그 자리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는 현상은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수요 붕괴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과거의 논리는 인구 절벽 앞에서 그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 시장에서 과연 가격이 영원히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거나 매수를 고민 중인 그 아파트, 과연 10년 뒤에는 누가 그 가격을 지불하고 사줄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인구 문제는 더 이상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와 과거 인구 추이를 분석해보면
합계 출산율과 주택가격 사이에는 명확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수록 미래 세대의 재생산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가격을 떠받치는 것은 결국 더 큰 인구 절벽을 불러와 장기적으로는 수요 실종에 따른 자산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고통스럽더라도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받아들인다면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기회의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부동산 비중이 줄어들며 생산적인 기업 투자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둘째, 주거. 비용 감소는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져 내수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층의 주거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인구 구조의 악순환을 끊을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물론 이는 집값 정상화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유효한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남는 승자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부동산 불패 신화에 갇혀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유동성을 확보하고 생산적 자본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투자자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정해진 미래 앞에서 집값 정상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흔들리는 2026년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자산을 무한히 불려주는 투자재가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고 소비해야 하는 필수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통계청과 주요 경제연구소의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집값과 출산율의 역상관관계는 명확합니다. 과거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 자체를 소멸시키는 구조적 덫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값의 하향 안정화, 즉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자의 시대에서 거주의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막연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의 소득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냉철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책 입안자들 또한 인위적인 부양책보다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시장에 연착륙을 유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한국의 특성상 가격 조정은 개인에게 자산 감소라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고 거품을 걷어내지 않는다면 인구 소멸이라는 더 거대한 재앙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집값 정상화는 누군가에게는 자산의 위기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집값이 어디까지 조정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